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생활 한자는 바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스티커가 있죠. 이런 스티커 안에 주의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을 텐데 바로 그 주의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의라는 생활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런데 이 단어 또한 한자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한자들이 결합해서 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었나 살펴보면, 자, 주의라는 것에서의 주자는 어떤 주자냐? 바로 물댈 주라는 글자입니다. 물댈 주. 여기서 물대는 것은 뭐냐? 물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떤 용도에 따라서 물을 갖다 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자는 어떤 의자냐? 바로 뜻의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한자가 결합한 것이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물댈 주라는 글자입니다. 물댈 주라는 글자 또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바로 물수라는 부수글자예요. 물수. 자, 물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에서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주인주라는 글자입니다. 주인주. 자, 주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주인주라는 글자는 어떠한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뭘 본떴냐? 바로 촛대와 초, 그리고 촛불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촛대 위에 초가 이렇게 있고 그 초에는 불이 켜 있다라고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촛대와 초의 모양이 주인의 뜻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주인과 초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냐면 옛날, 즉 이 글자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옛날에는 주로 이 촛대나 초는 안방에 위치했던 겁니다. 즉 주인이 거주하던 안방에 위치했던 그런 물건이고 주로 주인들이 사용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보는 순간, 초와 촛대를 보는 순간 주인이 연상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초와 촛대의 모양이 주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물댈 주라는 글자는 물수라는 글자와 주인주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물의 뜻과 주인의 뜻이 결합해서 물대다의 뜻이 된 거예요. 물과 주인이 결합해서 물대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주인이 결합했으니까 이 글자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바로 물의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의 주인. 즉 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물줄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한 컵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떠오는 겁니까? 그렇죠. 물줄기에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떠올 때 그 줄기가 되는, 그 메인이 되는 그 주인이 바로 물줄기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물댈 주라는 글자는 본래 이 물줄기 자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 물줄기를 우리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물이 필요한 곳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물줄기를 나타내는 글자이나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물줄기를 갖다 대기 때문에 물대의 뜻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댈 주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뜻의라는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의라는 글자 또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음이라는 부수글자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심이라는 부수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리음이라는 글자와 마음심이라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뜻의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리와 마음이 결합해서 뜻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알듯 하시죠? 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뜻. 굉장히 재밌죠?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나 어떠한 말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뜻이라는 글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주의라는 단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주의라는 것은 물을 대듯이 어떠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어떠한 한 곳에. 즉 어떠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 주의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가 언제 쓰죠?
그렇죠. 경고 문구에 쓰잖아요. 경고 문구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러한 주의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문구가 사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꼭 우리의 생각을,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그런 생각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주의 문구를 보실 때마다 이 오늘 배우는 물될 주라는 글자와 뜻의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서 주의라는 글자를, 단어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주의라는 생활한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